전쟁 중인 러시아로 인해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죠. 반면에 이런 가운데서도 전쟁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인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 내수 시장에서 여러 방면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으로 삼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삼성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천만 대 이상으로 유럽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삼성은 러시아를 유럽시장 최대의 수요처이자 전초기지로 생각하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애플 등 서방 하이테크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전면 철수를 발표하게 되고, 당시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상대하던 삼성은 CNBC의 기사처럼 미국 등을 위시한 서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첨단 기기에 관심이 많은 러시아 젊은 세대들에게 전쟁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의 러시아 내 판매 중단이 필요하다고 삼성 등의 판매 중단 서한을 보내게 되죠. 삼성은 대놓고 판매 중단이나 철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22년 3월 5일 지정학적 사건에 의한 물류 문제로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전쟁 이전 러시아 내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 35%로 러시아 시장을 주도하다가 22년도 전쟁 발발 이후에 12%의 점유율로 추락하더니 지금은 연중 10%대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판매도 중단했는데 어떻게 일부 판매가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직접 판매는 불가하더라도 현지 이통사를 중심으로 병행 수입을 통해 판매 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23년 6월 타스 통신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에서 병행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병행 수입마저 끊기면 점유율은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질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삼성과 서방 스마트폰 제조사의 철수나 판매 중단으로 잃어버린 점유율은 누가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러시아에서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은 무려 두세 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삼성과 애플의 빈자리는 샤오미, 테크노, 인피닉스 같은 중국 스마트폰이 장악하게 되죠. 러시아 가전제품 유통업체 엔비디오 엘도라도 그룹에 의한 올해 7월 4일자 조사에서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70%를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 내 스마트폰 점유율 순위는 1위 샤오미, 2위 리얼미, 3위 삼성, 4위 애플 순으로 뒤바뀌게 되죠. 전쟁이 끝나도 답답한 것은 위 그룹이 같은 시기에 자국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러시아인의 83%는 중국과 자국 브랜드가 판매를 중단한 서방 브랜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쟁이 아니었으면 브랜드 충성도 등으로 경험하지 않았을 중국 스마트폰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고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점유율 확대로 러시아 내에서 강력한 판매망을 구축하게 된 것이죠. 또한 삼성은 칼르가주 보르시노시에서 TV와 모니터를 생산해 왔습니다. LG 또한 모스크바주 루자시에서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두고 있죠. 전쟁이 터지며 국제사회 제재로 러시아 내 부품 조달 및 선적이 어려워지면서 라인을 어렵게 돌리다가 22년 하반기부터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 전에는 러시아 TV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과 LG가 압도적인 1, 2위였는데 삼성은 중국의 TCL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고 LG 역시 4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2년 3월부터 TV 모니터 공장 가동 중단, LG전자는 22년 8월 가전 및 TV 생산 공장 가동 중단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언제 가동할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같은 난맥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인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2010년 지어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에서
연간 20만 대를 생산하고 있었고 3년 전엔 인근의 GM 공장까지 인수해 생산 능력을 30만 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교두보로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려던 참이었죠. 이러한 현대차가 전쟁 발발 이후 표면적으로 반도체 수급 어려움을 이유로 공장 가동과 판매를 중지하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현지 공장을 헐값에 매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현재 공장을 늘리고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실도 어마어마하지만 매각으로 인해 당장 1조 원이 넘는 투자금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각 시 곧바로 1조 손실을 예상하는 건 한국이 러시아의 비우호국으로 지정된 상황이라 우리나라 기업은 자산을 매각할 때 반값 이하로 팔아야 하고 매각 대금의 10%를 세금 명목으로 러시아 정부에 내야 하기 때문이죠. 현대차의 러시아 내 총 자산은 쌍투 공장과 GM 공장 등 지난해 3분기 기준 2조 4,984억 원에 이릅니다. 이 러시아 법인을 정리한다면 그냥 1조 원은 바로 허공에 날리는 셈이 되는 거죠.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차 공장의 가동 중단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모듈 부품 공장 등 현지에 함께 진출한 부품 협력사 생산 시설도 모조리 멈춘 상태거든요. 이에 반해 자동차 산업에서도 러시아 시장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나라가 있는데 역시 그 나라입니다. 서방 및 한일의 자동차가 철수한 사이에 러시아에서 중국제 자동차가 점유율을 4배나 높였습니다. 러시아 시장조사기관인 오토스탯에 따르면 서방 및 한일의 자동차가 철수한 사이에 판매 가격을 53%에서 73%까지 높여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중국제 자동차의 점유율은 기존 9%에서 22년도에는 37%까지 4배가량 점유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반면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28.3%에서 11.2%로 감소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진영이 철저하게 나뉘면서 우리나라의 탄약 재고가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여 연대와 지원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내 기업의 러시아 사업 복귀는 점점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많은 투자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그리고 잃어버린 시장은 나중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여전히 러시아 시장에서 엄청난 곽강을 받으며 계속해서 이익률을 높이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품 제과업계 팔도와 오리온을 들 수 있습니다. 익히 알려졌듯이 팔도 도시락은 러시아의 국민라면 반열에 오르면서 계속해서 판매가 늘어 팔도 도시락 러시아 유통법인 도시락 누스가 지난해 올린 매출은 3,77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25%가 늘어났고 같은 기간 러시아 생산법인 코야 매출도 40.98%가 증가한 1,137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991년 러시아에 진출한 팔도는 현재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보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러시아의 생산 공장도 2곳을 운영하면서 생산 라인을 계속 증축 중이라고 합니다. 22년 10월에는 스페인 식품기업 GB푸드의 러시아 사업권과 생산 공장까지 확보하여 앞으로도 러시아 시장에서 주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은 23년 2분기에도 선전하여 역대급 실적을 이어오고 있는데 러시아 법인 매출액이 26.6% 성장한 998억 원, 영업이익은 37.6% 성장한 16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2년 7월 트베리 신공장을 본격 가동하고 올해에는 300억을 투자해 젤리 등의 생산 라인을 추가 구축하며 고성장을 지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등과 달리 이러한 제과 식품의 판매가 전쟁 중에도 호조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제과류 등이 전쟁 무기로 전용된다든지 전쟁이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 아니고 첨단 제품들과 달리 국제적인 관심과 눈치에서 상대적으로 먼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달리 러시아 내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등 여러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전자제품과 달리 내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는 러시아 내에서 식품 원료 등의 조달이나 영업망 관리, 마케팅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현재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속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었으나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 애초에 첨단 전자제품 등이 아니라 광대한 영토에서 나오는 천연자원이었고 서방 제재가 가해지는 전쟁 중에도 러시아의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을 사겠다고 나서는 유럽, 중국, 인도 등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나마 전쟁 중에도 잘나가는 한국 기업이 있어서 참 다행인데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비할 바가 못되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원래의 점유율을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예상치 못한 세계 정세로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 기업과 그 반대로 여전히 호황 중인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